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끼토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영주에서 이제 도마뱀이 나왔다, 비단뱀에 이어서 도마뱀이 나왔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화제가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뉴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이제 부분 볼게요. 영주에서 비단뱀에 이어서 도마뱀이 나왔다. 지금 숨어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사바나 모니터로 보입니다. 이렇게 목에 줄 감아가지고 딱 제압을 해둔 모습이고요.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다 컸어요. 이 정도 성체야. 이렇게 포획을 성공적으로 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바나 모니터가 영주에서 잡힌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먹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에서 저번에 뭐 표범 발자국 나오니 악어가 나오니 하다가 사바나 모니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뉴스를 봤으니까 한번 이제 댓글도 확인을 해보죠. 이거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네요. 저렇게 징그러운 걸 애완용으로 키운다는 것 자체가 심성이 마귀의 심성이고, 결국 귀찮아서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마귀적 심성, 사탄의 상징, 뱀을 좋아하는 사람도 타기난 마귀다 이러고 있어요. 네. 자, 이런 뉴스도 한번 댓글을 보도록 하죠. 그 한 마리가 우리나라 생태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도 보이죠. 환경 생태계 파괴범이 되는 거다, 이런 말도 있고, 대부분 이제 생태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태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영주에서 저번에 또 악어가 나왔다는 말도 있는 데다가 뭐 표범이 나왔다, 뭐 비단뱀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어가 이 녀석이 아닐까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뭐 내성천을 뭐 타고 왔다 뭐 이런 말은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 게, 사바나가 물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종은 아니에요. 물을 막 몸에 푹 담그고 막 잠수를 하고 이런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강을 타고 움직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댓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있는데, 이 징그러운 걸 애완용으로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쟤네들이 징그럽지 않고 이제 예뻐 보인다는 거니까 오히려 좀 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아닐까요? 마귀가 심성이 마귀인 게 아니라 오히려 개천사인 게 아닐까? 그래서 징그럽지가 않은 거야.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야. 그럼 징그러워, 이런 거는 마귀야, 이런 건 쳐 죽여야 돼, 이러는 사람이 마귀에 가까울 거야? 아니면은 너도 하나의 생명이구나, 너도 소중한 생명이구나, 너무 아름답다, 생명은 그 자체로도 존귀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마귀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담이었고요. 지금 얘기하기에 앞서 이제 사바나 모니터라는 종이 어떤 종인가에 대해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종입니다. 아주 귀엽죠. 네. 이 잡혀있는 사진을 보면은 뭐 괴물 같잖아요. 근데 본래 이런 종이에요. 풀장도 만들어주면 물장구도 치면서 놀고, 얘는 되게 이쁘게 안겨있네요. 이렇게 이거는 주인분께서 카우보이 옷을 입혀줬어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이뻐하시면서 키우시는 여자분도 계시네요.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 사진을 저렇게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베이비 때 막 태어나면 요만합니다. 너무 작죠? 너무 이렇게 작은 게 저렇게 커져요. 이게 또 파충류의 신비지. 너무 사랑스럽고, 얘는 방금 씻고 나왔는지 수건으로 닦아주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네요. 졸린가봐요. 이렇게 닦아주니까.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종이에요. 아주 사랑스러운 종인데,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애를 목을 묶고 이렇게 제압을 해두고 있어요. 물론 애가 밖에 있어가지고 어떤 예민한 상태인지 모르고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 주변의 자극 같은 거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제압을 하는 건 맞긴 했는데, 과연 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놀라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했을 텐데, 이제 물리적으로도 좀 피해가 가게 무리하게 포획을 한 건 아닐지, 얘가 잘 생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긴 합니다. 무슨 보호센터로 간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지, 잘 생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있고요. 행복하게 이 친구가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사바나 모니터는 이런 종이고요.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제가 과거에 2016년쯤에 이 사태를
완벽하게 예견을 했었습니다. 완벽하게 예견을 해가지고 만화를 심지어 그렸어요. 만화를 그려가지고 그 만화를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상황이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게 그 만화를 한번 보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만화인데 한번 이제 원래 TTS로 이제 더빙을 넣을까 했다가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제가 직접 제 입으로 입 더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 파괴의 주범. 제목부터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에요. 아까 나왔었죠. 생태계를 파괴한다, 환경을 파괴한다 이런 거. 환경 파괴의 주범. 부모님의 등골을 빨아 드디어 사바나를 샀다. 다 크면 집에 풀어놓고 길러야지. 사바 하고 울고 있죠. 자, 아빠 이러면서. 자, 1년 후. 에이 씨발년 존나게 처먹네. 자연으로 돌아가렴. 네, 버려버렸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요? 여긴 너무 춥고 습해요 아빠. 사바나 모니터는 약 40도 정도의 기온과 건조한 습도를 요구한다. 일단 배고프니 뭐라도 먹어야겠어. 멈추시게. 나를 먹지 않는 게 좋을 것이야. 내 몸엔 기생충이 드글드글하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를 위해서야. 뭐래? 하하하,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인가? 어서 양분을 흡수하자고. 사람의 손을 탄 개체는 야생 먹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세균과 기생충에 대한 면역이 없거나 부족하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춥구나. 낙엽이 지는 걸 보면 가을이에요. 철퍽. 파충류는 요구하는 온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소화,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막 쫓겨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해가지고 막 여기 구부러진 캔도 던지고 있죠. 그 자리엔 과영양식단과 잦은 피딩으로 인한 대바나는 사라지고 뒤질 듯 말 듯한 말린 멸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런데 사바나의 배가 이상하다. 그렇다. 이 사바나는 암컷이며 임신을 한 것이다. 사바나 양도 사랑하는 사바나가 있었다. 주인이 남편을 만들어주겠다며 새끼 때부터 키운 그 전 주인에게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받고 헐값에 데려왔던 수컷 사바나였다. 그 수컷은 스킨이 탐나는 주인에 의해 2주 만에 대팔이 당하여 어느 초등학생의 집에서 짜장면과 케이크 등을 먹여지다 죽었다. 그의 나이 방년 3세, 대팔린 지 2달 만의 일이었다. 물론 사바나 양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애비 없는 내 불쌍한 새끼들. 엄마가 너희만을 꼭 지켜줄게. 걱정 마렴. 다음날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엄마 미워.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 다 냉동 계란이 됐다고. 습도가 너무 낮아서 다 말라 비틀어졌어. 사바나의 알은 30도의 온도와 90% 정도의 습도를 5달간 요구한다.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중에 판매하는 수십만 원대의 인큐베이터나 최소한 자작한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다. 석양을 배경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알들이 다 죽어있네요. 영혼인지 떠나가고 있고요. 사바나 양의 뱃속. 이제 슬슬 날 뛰어볼까? 아무도 우리 막을 순 없다. 하고 기레기 뉴스. 도심 한가운데 거대 도마뱀 시체가 시민들 충격. 멸종위기 2급의 희귀동물로 알려져. 여기서 멸종위기 2급의 희귀동물이라는 건 사이테스 2등급을 말하는데 사람도 사이테스 2급입니다. 한마디로 갖다 붙인 거지 멸종위기종은 아니라는 말. 이제 사이테스가 이제 워싱턴 협약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 S가 Endangered Species를 얘기하는 건 맞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전부 다 Endangered Species가 아닙니다. 사람도 2급인데 사람이 멸종위기 동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흔한 동물들도 대부분 2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다고 무조건 멸종위기종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사이테스를 멸종위기종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널린 종인데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가지고 멸종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종인데 멸종위기 2급으로 번역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댓글. 허유 끔찍해라. 저게 우리나라에 적응하면 어해요? 어디다 알 낳고 온 거 아니냐? 덜덜어. 조만간 한국에 왕도마뱀 돌아다닐 듯. 고추장에 삭삭 비벼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 아나콘다 아니에요? 와, 큰일 날 뻔. 저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게 한국에 적응하거나 어디다 알 낳고 온 거면 그날로 바로 끝입니다. 생각 없는 인간들. 독 있는 것 같은데 누구 물지 않아서 천만다행. 저런 거 키우는 거 불법 아닌가? 지금이라도 법으로 금지해야 될 듯. 천국. 사바나 양이 댓글들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만화를 그렸었는데 지금 상황을 너무 잘 예견을 했죠. 너무 잘 예견을 했는데 근데 그 댓글이 없더라고.
고추장에 싹싹 비벼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라는 그 댓글이 없어. 이게 댓글도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트렌드가 지나버려서 그 댓글이 없는 게 아쉬운데, 아무튼 상황을 굉장히 잘 예견을 했습니다. 잘 예견을 했는데, 제가 이 만화를 그림으로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동물이면은 무조건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이면은 무조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종이 있고 파괴할 수 없는 종이 있어요. 지금 만화에서 보다시피 사바나 모니터는 원래 사바나에서 살던 종이기 때문에 한국 환경에는 적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생명의 가능성은 무궁하다, 이들은 어떻게든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생명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쥬라기 공원을 굉장히 재밌게 본 케이스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사람을 아무런 장비 없이 홀딱 벗겨가지고 남극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은 그 사람이 생명은 길을 찾는다고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남겠죠? 못 살아남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비유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한국이 남극이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파충류라는 점입니다. 파충류, 인간은 포유류죠. 왜 파충류라는 게 중요한가? 파충류는 자기 서식지를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변온동물이죠.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얘들의 신진대사는 거기에 기온과 기후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신진대사, 피가 돌고 뭐 신경계가 작동을 하고 심장이 뛰고 먹이를 소화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파충류 사육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충류 사육할 때도 밥을 한 달 동안 굶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온도를 못 맞춰주는 건 안 됩니다. 온도 맞추는 거는 파충류 키울 때 가장 먼저 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자, 여기 포유류에 대한 설명을 봐볼게요. 포유류에 대한 설명을 봐보면은 한 6,400종 정도가 실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식을 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포유동물은 6,400종 정도가 있다. 뭐 박쥐에 여기 유대류 캥거루랑 주머니쥐가 있죠. 그리고 뭐 천상갑, 오리너구리 이런 거 다 합쳐서, 인간도 포함되죠 당연히, 뭐 고래까지 다 포함해서 6,400종이 살고 있습니다. 파충류는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여기 파충류인데, 파충류는 짜잔 12,000종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포유류의 2배가 넘네. 여기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는데 종이 엄청나게 많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냐하면 얘네는 한 종이 그 지역을 못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 가면은 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를 해온 거예요. 신진대사가 주변의 기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손해 아니야? 종이 분화되면서까지 옆 동네를 가야 될 거면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들은 체온을 스스로 조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유동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체온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 모든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가 수명이 길고, 그래서 파충류는 포유류가 먹는 거에 거의 10분의 1만 먹고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죠. 포유동물은 여러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버틸 수가 있지만 이제 먹이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이제 파충류는 먹이를 많이 먹을 필요 없어서 경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여러 환경에 적응하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는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파충류랑 포유류의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바나 모니터의 국내 적응은 불가능합니다. 국내 적응 불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생태계 문제는 거의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야, 그러면은 적응할 수 있는 종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있으면 어떡해? 그런 애들을 풀어주면 어떡해? 그럼 그건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종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해봤자 늑대거북 정도고, 악어도 사실 한국 겨울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뭐 플로리다에 그 코만 내밀고 얼어있는 악어 보시고 되게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신데, 한국 겨울은 플로리다 겨울이랑 차원이 달라가지고 그거는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 보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이 플로리다 겨울은 한국 겨울에 비하면 애송이기 때문에 악어도 사실 어렵긴 하고요. 한국에서 적응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사바나 모니터 이런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늑대 거북 정도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늑대 거북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종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종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생태계를 걱정을 한다면은 파충류 전체를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몇몇 종들을 규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죠. 뭐 어떤 고기에서 예를 들어서 박쥐고기라고 하죠. 박쥐고기에서 어떤 병균이 나왔어요. 병균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모든 고기 금지, 오늘부터 채식만 하도록, 생선도 금지, 다 금지,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이런 영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러한 인식,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생각이 실제로 법안에 영향을 주고 실제로 이걸 키우는 하비스트들, 사람들, 그리고 이거를 업종으로 삼아가지고 생계를 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저런 무지에서 나온 말들이 정말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결국 화이트 리스트라는 법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만화를 그릴 때도 이런 게 너무 답답해서 그렸던 건데 결국 이게 뭔가 예언처럼 맞아 들어가면서 이게 이 상황이 그대로 발생을 해버렸는데,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일반인들이 많은 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좀 더 과학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옳은 주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게 요즘에 일본 쪽 시장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본 쪽 시장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쪽은 정말 발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레벨이 한국이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이랑 차원이 달라요. 옛날에 2013년 이때쯤에 갑자기 한국에서 이제 많이 치고 올라왔던 때가 있었거든요. 몇몇 샵에서 굉장한 동물들을 많이 추진을 해가지고 갑자기 레벨이 팍 올라가면서 그 전에는 일본과 우리는 10년 이상의 차이가 벌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샵들이 이렇게 기운을 내주면서 한국의 레벨이 팍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일본이랑 비교하면은 10년 이상 벌어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은 한국은 일본 시장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예 비비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한국은 일본 시장을 잡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왜냐? 계속 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는 한국의 이러한 시장이 좀 발전하면 좋겠어요. 발전하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문화와 산업의 발전, 이 다양한 문화와 산업의 발전이 나라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선례를 봐가지고 그런 일을 최대한 없애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생태계를 보면은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곤충이라든지 일본 야생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파충류는 퍼져 있지가 않아요. 벌레나 물고기는 좀 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포유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포유류는 말할 것도 없는데 파충류는 대부분의 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발전을 시킬 때 우리는 후발주자니까 다른 나라에서 했던 부작용 등을 살펴보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오히려 후발주자니까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훨씬 빠르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규제. 이거 발전의 여지를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는, 옛날에 만화가 그랬고 옛날에 영화가 그랬고 옛날에 TV가 그랬듯이 뭔가 하나 보이면은 일단 조지고 보는, 게임도 그렇고 게임은 지금도 그렇죠. 이 뭔가 하나 나오면은 문제 삼아가지고 발전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풍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한 거, 이미 했던 거 잘 살펴보고 공부하고 그에 맞춰서 산업을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저는 토끼기였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빠이.